안녕하십니까. 미래에셋증권에서 중국 증시 열심히 보고 있는 박수진입니다. 이번 주 보이는 차이나의 주제는 중국 미래 5년을 향한 본격 행보 시작. (7월) 말 정치국회의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7월 30일에 개최가 되었는데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거시정책으로는 적극적인 재정, 그리고 완화적 통화정책 계속 가져가겠다. 그리고 내수 확대라든지 서비스 소비를 진작하겠다라는 내수 확대 조치, 구조개혁을 좀 확실하게 하겠다. 제가 지난번 보이는 차이나에서도 말씀드렸던 산업정책 있죠. 지금 악성 경쟁이 내부적으로 너무 심하니까 이런 무질서한 경쟁을 우리가 규제하고 좀 질서 있는 경쟁 구도를 만들어가겠다. 이것을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조금 더 규제하면서 질서를 잡아가겠다라는 메시지가 실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얘기했던 예상했던 그런 내용들이 나왔는데요. 사실 이거에 대한 평가는 계속 호불호는 나뉘긴 합니다. 사실 기대치보다는 톤이 좀 다운됐다라든지 아니면 또 기대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등의 좀 얘기가 나왔는데요. 저는 사실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 말고 올해 하반기 그리고 향후 5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메시지가 나온 것에 대해서 좀 주목을 했습니다. 자, 우선은 하반기의 핵심 과제는 고용, 기업, 시장 이런 것들을 안정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국내외 순환을 촉진하겠다. 쌍순환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국내도 잘 풀어가야 되는 거고 대외적인 불확실성도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좀 유기적으로 연동시켜서 잘 풀어내겠다라는 의지, 그리고 연간 경제 목표를 달성하겠다. 5%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이게 좀 포인트입니다. 14차 5개년 기획의 마무리를 잘 하자. 요런 메시지인데요.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5개년 기획 중에 올해가 마지막 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마지막을 어떻게 잘 마무리하고 또 내년부터 5년 이어질 15차 5개년 기획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핵심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향후에 우리도 이제 투자 기회가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하반기에는 사중전회라는 거를 이제 개최를 할 건데요. 이 사중전회에서는 중국 공산당의 정치, 법치, 제도 정비를 좀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 같고요. 아마 2025년 10월 베이징에서 열릴 것이다 라고 이제 본격적으로 좀 구체화돼서 말이 나왔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정치국의 중앙위원회 업무 보고를 우선 하고 국민 경제 및 사회 발전 그리고 제15차 5개년 기획 수립 방안을 논의하자라고 얘기가 나온 거죠. 아까 그 얘기와 좀 맞물리죠. 14차 5개년 기획 올해 하반기에 잘 마무리하고 우리 15차 5개년 기획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보자. 이런 논의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왔다. 그리고 조금 더 언급이 나왔다라는 것에 있어서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근데 5개년 기획이란 무엇이냐라는 건데요. 중국은 경제와 사회를 계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5년 단위로 국가 발전 전략을 수립을 합니다. 어떤 산업을 키우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지 이런 것들을 정부가 미리 방향을 설정을 하는 건데요. 이게 국민 경제, 사회 발전, 환경, 과학기술, 교육, 복지 등의 다양한 분야가 여기에 다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5년 동안 어떻게 할지, 어떤 산업을 키울지 미리 로드맵을 세우고 간다라는 차원에서 15차 5개년 기획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올지가 궁금해지는 시점이겠죠. 자, 보시면 역대 5개년 기획의 주요 정책 방향과 핵심 육성 산업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사실 여기서는 보시면 2000년대 이후로 제가 정리를 한 건데 우선은 중국이 갑자기 어떤 산업을 키우겠다라고 해서 키우는 건 절대 없습니다. 이런 5개년 기획에 맞춰서 여기 신에너지 차트가 여기 나와 있죠. 전기차라든지 바이오라든지 5G 그리고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이미 답이 다 나와져 있고 다 정해놓은 다음에 그 로드맵에 맞춰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가기 때문에 14차 5개년 기획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이 나왔다라고 하면 15차 5개년 기획 향후 2026년부터 30년까지는 인공지능에 대한 더 강화된 그 로드맵을 가지고 이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려 할 것이다. 라는 게 저희는 이미 조금 나와 있는 답안지처럼 알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계속 강조될 수 있는 개념은 시진핑 주석 뿐만 아니라 그냥 어쨌든 중국의 공산당 체제에서 계속 얘기가 나왔던 신품질 생산력, 제조업의 업그레이드, 저 제조업의 고부가가치를 위해서 여기에 인공지능을
더 첨부해서 더 고도화시키겠다라는 의지라든지 아니면 중국식 현대화 그리고 과학기술 자립 쪽이 계속적으로 향후 5년 동안 이제 끌고 나갈 향후 방향성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밑에 이제 따라올 산업들은 당연히 인공지능이라든지 양자 컴퓨터, 당연히 거기는 반도체 이런 것도 다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저공경제, 우주항공, 바이오, 신소재 등이 포함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7월 정치국회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향후에도 그리고 이제 15차 5개년 계획에 어떻게 이제 준비될 것이다라고 봤을 때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반기부터 중국 경제와 주요 산업을 관통할 주제는 나와 있죠. 15차 5개년 기획 얘기 나왔다라는 거는 무조건 이제 우리 하반기에 알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신품질 생산력 그리고 AI, 뭐 스마트 제조 이런 얘기들 나온다라고 하면 분명히 테크 관련 쪽에서는 어쨌든 주식이라든지 좀 분위기, 정책적 지원 이런 것들이 더 강력하게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계속 악성 경쟁이 하나의 중국의 큰 문제점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산업의 발전 단계에 있어서 무질서한 경쟁을 좀 통제하고 핵심 산업의 생산 능력 구조 개선을 좀 추진하겠다. 감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중국 산업을 관통할 주제는 첫 번째 15차 5개년 계획, 두 번째 반내부 경쟁 요 두 가지를 좀 꼭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투자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건 결국에는 테크 중에서도 가장 그 산업에서 잘하는 핵심 기업들 있죠. 1, 2위 하는 기업들로 좀 모아서 투자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보이는 차이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